8조 8천억 원이라는 단군 이래 한민족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 그리고 그 완성작 KF-21 보람의 시제기가 드디어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꼬리날개에 선명히 새겨진 숫자 001을 보는 순간 그 누구라도 이것이 제1호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공군과 카이마크 그리고 태극기를 새긴 시제기를 보며 저 역시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곧 하늘로 이륙해 시험 비행을 앞둔 이 시제기에 각인된 태극기를 보며 아쉽다는 반응과 탄식을 쏟아내는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드입니다. 우선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락해주신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는 대한민국 공군 측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처럼 누구도 함부로 한국을 넘볼 수 없도록 든든하게 우리 영공을 수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국 곳곳이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폭염이라 부르며 이상 고온 현상을 정의했습니다. 온도가 미친 듯이 끌어올려지면 도로에서는 특이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과 끊임없이 달리는 자동차들로 뜨겁게 달궈진 도로 위 아스팔트가 만나면 공기 밀도가 급격히 바뀌면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이른 봄과 여름에 쉽게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이죠. 그런데 최근 경남 사천에서는 특이한 아지랑이가 목격됐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때문이 아니라 전투기 엔진이 내뿜는 강력한 열기 때문에 활주로 전체가 아지랑이 밭이 되었습니다. 7월 6일 경남 사천으로 장소를 옮겨보겠습니다. 뜨거운 땡볕에 이글거리는 활주로 너머로 매끈하게 잘 빠진 KF-21 보람의 시제기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것을 국내 기술로 만든 첫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자력으로 주행하는 지상 테스트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항공기가 경납고에서 나와 바퀴로 이동하는 것을 램프택시라고 부르는데, 지난 6일 램프택시를 통해 엔진 자체 동력을 이용해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우선 공군 측에서 촬영한 원본 영상을 보실까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상 활주를 진행한 전투기는 001이 각인된 시제기 1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9년 전 조선에서는 최초의 비행기가 소개됐습니다. 1913년 한일합방 3주년을 기념한다며 일본의 나라하라 산지가 제작한 비행기 오도리호가 용산 일본군 연병장에서 공개 비행을 실시했었죠. 비록 현재와 같은 압도적인 위용은 아니었으나 새가 아닌 기계가 하늘을 난다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조선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오도리호를 본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고, 조국을 잃은 서름을 하늘을 개척하는 비행사가 되는 것으로 대체했죠.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든다는 것이 꿈을 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이죠. 국력의 상징이자 최첨단 군사기술의 총화로 불리는 전투기에는 무려 3만 개가 넘는 세부 부품이 필요하고, 이 세부 부품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 역할을 해줄 때 전투기가 작동합니다. 조선 땅에 최초의 비행기가 등장하고 정확히 109년 후 한국 땅에서 한국 기술로 직접 제작한 전투기가 등장한 겁니다.
2001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49기 졸업식에 참석해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 목표를 선언하면서 시작됐고 15년 뒤 2016년 처음 체계 개발을 시작해 지난해 4월 첫 시제기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시제기 1호기를 시작으로 최근 마지막 6호기 출고까지 마쳤다고 하죠. 그중 상징적인 1호기가 처음 활주로에 등장해 엔진 자체 동력으로 활주로에서 실무를 선보인 것인데요. 그런데 이 활주로 영상을 본 한국인들 중 아쉽다는 표현이 나온 것은 태극기 옆에 붙은 인도네시아 국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와의 보람의 사업은 악연 아닌 악연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처음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천명했을 때 제일 먼저 관심을 보인 것은 인도네시아입니다. 개발비만 8조 8천억 원에 생산비까지 합치면 총 사업비가 18조 6천억 원을 넘어서는데 인도네시아가 개발비의 약 20%인 1조 7,338억 원을 단계별로 납부하는 공동개발의 합의에 작은 부담을 덜었습니다. 조건은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48대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분담하기로 했던 금액 중 최초 2,272억 원을 납부한 후 2017년 하반기 이후 분담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2022년 7월 현재까지도 약 8천억 원가량이 미납된 상태죠. 이후 한국으로부터 분담금 납부 요청을 받을 때마다 자국의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재설정을 요청하거나 분담금 비율을 낮추자는 등 한 대 때리고 싶을 만큼 한국 정부에 속을 썩였는데요. 그러다 한국 측에서 전투기의 3대 핵심 센서로 알려진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등을 직접 개발하고 시제기를 공개하자 인도네시아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결국 2021년 11월 방위사업청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협상을 진행할 끝에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되 분담금의 30%는 현물 납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금이 가장 좋겠지만 당시에는 가치가 있는 파묘,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라면 충분히 괜찮은 제안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납부 하객을 받아냈는데요. 다만 연체금을 포함한 분담금 납부 방법과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자국 기술진과 공군 조종사 39명을 경남 사천 카이 본사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칫 기술 유출에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정부 역시 인도네시아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끝까지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6대의 시제기 중 한 대를 제공하기로 했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분담금의 대가로 시제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분담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끌려다닐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한국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인도네시아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도 사정은 있습니다. 몇 주 후 시제기는 첫 비행을 시작한 후 2026년 6월에는 양산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전투기 양산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무기 사업의 성패는 판로 확보에 달려있는데 일정한 물량 이상의 판로를 확보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보통 전투기는 약 300대 이상을 판매해야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는데 한국 공군의 120대를 납품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20대로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조금 손해보더라도 공급한 후에 이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고객으로 유치하면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손절하고 싶어도 손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한국이 직접 만든 4.5세대 전투기가 지상 활주를 안전하게 마치고 이제 곧 실제 하늘로 이륙하는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7월 셋째 또는 넷째 주에 이뤄질 첫 비행에서는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성능을 점검합니다. 약 30-40분가량 하늘에 떠 기본적인 문제는 없는지 테스트하게 되죠. 물론 KF-21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속도, 7.7톤의 무정 탑재력으로 기동성과 전투 능력의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고 3대 핵심 센서도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공군에 납품하기 전까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첫 비행 이후로 고도와 속도, 기동 능력 등을 점차 확장해 가면서 2026년까지 약 2200회의 소티 시험을 거칩니다. 비행 성능은 물론 세부적인 성능과 무장 적합성 등을 모조리 테스트한 후 개발을 최종적으로 완료하고 양산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KF-21을 완성시키게 되면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국가가 됩니다. 얼마 전 누리호가 완벽한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1톤 이상의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번 KF-21의 성공까지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세계 무기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부디 시험 비행을 통해 모든 안전성과 성능을 완벽히 갖춰 K9 자주포에 이은 또 하나의 효자 수출 상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만간 실시하게 될 시험 비행 첫 출격 역시 디시멘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